자, 그 다음에 이제 형태론 보겠습니다. 일단 형태론 제일 중요한 거는 형태소죠. 도대체 형태소라는 게 뭐냐? 형태소. 얘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하고요. 이 형태소의 종류에는요, 자, 자립 형태소라는 게 있고요. 요 반대가 의존 형태소겠죠. 그죠? 혼자 쓰일 수 있다, 혼자 쓸 수 없다. 그 다음이 실질 형태소라는 게 있어요. 요 반대가 형식 형태소겠죠. 그죠? 그래서, 자, 실질의 반대는 형식이고요. 자리의 반대는 의존. 그럼 실질은 뭐야? 실질적 의미를 가진 거고, 이거는 실질적 의미는 없고요. 여기는 문법적 의미만 있는 거. 이걸 우리가 형식이라고 해요. 의존은 뭐야? 혼자 쓸 수 없는 거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조사, 접사, 어간, 어미. 요거 네 개가 의존이고요. 형식은 문법적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중에서 조사, 접사, 어미 요 세 개입니다. 조사와 접사와 어미 이거 세 개는 실질적 의미는 없고 문법적 의미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어간이죠. 이 어간은 실질적 의미는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혼자는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실질이면서 의존인 거. 이게 바로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이라는 거. 요거 좀 잘 좀 봐두시고. 이 맥을 먼저 잡아야죠. 그 다음에 형태소 할 때 거기 보시면 용언의 구조입니다. 짓발 피시어 싸웁니다. 이거를 보는 이유가 뭐라 그랬었어요? 이거는 하나하나가 다 독립된 형태소다 이거예요. 자, 어근도 하나의 형태소고요. 접두사도 접미사도 그 다음에 선어마로미도 이 하나하나가 다 뭐야? 이게 독립된 형태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간, 어근, 접사, 선어마로미, 어마로미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형태소의 개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거 독립된 형태소라는 거. 거기 형태소의 개수 파악, 거기서 주의해야 될 거. 자, 2번 봐봐요. 한자어는 하나하나가 독립된 형태소인데요. 거기 예외 봐봐요. 음차에 의해 된 말. 음차라는 게 뭐야? 소리만을 빌려 쓴 거. 다음에 융합복합어. 자, 융합복합어란 말은요. 두 글자가 합쳐서 아예 그냥 하나의 뜻이 돼버린 거. 이런 것들은 형태소의 개수를 하나로 본다. 이거 잘 좀 봐두시고. 자, 단어가 뭡니까? 이제 취소의 잘단이고요. 그 단어에서 이제 품사 갑니다. 일단 출제 포인트가 쓰는 게 불변어와 가변어 요건데요. 일단 가변어라는 건 뭐야? 활용한다. 끝에가 변한다 이 말이죠. 동사와 형용사는 당연히 활용합니다. 먹다, 먹으니, 먹어서 먹고 예쁘다, 예쁘니, 예뻐서 예쁘고. 근데 조사는요. 원래 이게 활용하는 즉 가변어가 아닙니다. 근데 딱 하나 서술격 조사 이다. 요거 하나는 끝이 변해요. 뭐뭐이니, 뭐뭐이어서 뭐뭐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국어에서 가변어는 딱 세 개밖에 없다는 거.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 요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변어의 개념. 다음에 개념이거든. 다음 중 가변어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러면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요걸 하는 거. 자, 품사 하나 봅시다. 명사 갑니다. 여긴 제일 중요한 게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자, 무슨형 어미. 요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일단 뭐 복습이니까 우리가 관형사형 어미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얘는 어미가 있단 말은 이 앞에 어간이 있다는 얘기고 그럼 어간과 어미가 있단 말은 품사는 무조건 뭐라는 얘기야? 동사나 형용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마치 관형사처럼 쓸 수 있게 그 관형사의 기능을 주는 거 이걸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고 니은, 리을, 은는이 여기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주 예쁜 꽃, 그죠? 그럼 예쁜 꽃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예쁘다 형용사의 어간이잖아요. 요 니은이 뭐야? 관형사형 어미. 그래서 이게 관형사처럼 뒤에 나오는 체언, 명사를 꾸밀 수 있게 그런 기능을 주는 어미. 이게 관형사형 어미. 그럼 명사형 어미라는 건 뭘까? 똑같지 뭐. 이것도 어미니까 이 앞에 어간이 있다는 얘기고 그 얘는 뭐야? 품사는 무조건 동사나 형용사라는 거죠. 얘도 품사는. 근데 마치 명사처럼 명사에 기능을 주겠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거 하고요. 다음 보기를 보고 물음에 답하라. 그럼 과연 이 보기와 이 보기가 같은가? 일단 명사형 오면은 제1 명사형음이 음이 있고요. 제2 명사형음이 기. 요거 딱 두 개야. 여기 네 개가 있고요. 그럼 지금 이 보기를 봐봐요. 이건 누가 봐도 나를 목적어죠. 보는 것이 싫으면 가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목적어 서술어니까 서술어라는 얘기는 뭐야? 얘는 동사란 얘기예요. 동사인데 마치 명사처럼 쓸 수 있게 명사의 기능을 준 것뿐이고요. 여기 봐봐요. 다음 보기를 보고 이건 뭐야? 이게 목적어고요. 이게 서술어야. 그럼 서술어 C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럼 보기는 뭐야? 이건 이 자체가 명사지 그냥 이거는. 그럼 우리가 이제 배운 걸 좀 앞서가자면 얘는 뭐가 되는 거고요? 명사화 접사고요. 얘는 뭐가 되는 거고? 명사형 어미가 되는 거고. 접사가 붙으면 품사가 변하지만 어미가 붙으면 품사는 바뀌지 않는다. 품사는 동사야, 동사. 이거는 품사 자체가 명사고요. 그래서 무슨요? 혐의.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 정리했고요. 자, 대명사 가겠습니다. 자, 이, 그, 저. 요것만 조심하면 되는데. 자, 요건 간단했어요. 그죠? 누가 이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면 뭐로 바꾸어라? 이 것, 그 것, 저것으로 바꾸어 보아라. 이, 그, 저 세 개는 관형사와 대명사 다 쓰지만 이것, 그것, 저것 요거 세 개는 얘는 무조건 대명사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요걸로 바꾸어서 말이 되면 이거는 대명사이다. 안 되면 그거는 관형사다. 누가 이것 동네에 이장을 하세요. 말이 안 되죠. 그때 이는 뭐라는 얘기야? 관형사. 이것 이상 양보할 수 없어요. 말 되잖아요. 그때 뭐야? 대명사.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제기대명사 보시고 수사, 조사. 예, 여러분 출제 포인트 조사죠. 자, 격조사, 접속조사 뭐 이건 다 아는 거고. 자, 보조사. 이 보조사가 뭐냐면 그 선행 체연에 붙어가지고 그 체연에 특수한 의미를 주는 걸 우리가 보조사라고 해요. 근데 이 보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 표별 보조사가 있어요. 그럼 표별이라는 말이 뭐야?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거. 자, 똑같이 물어요. 상민아, 밥 먹었니? 예. 저는 먹었어요. 뭔 말이야? 다른 사람은 안 먹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비해서 공통, 즉 협수를 나타내는데 이 공통은 봐봐요. 상민아, 밥 먹었니? 예. 저도 먹었어요. 어때요? 이건 다른 사람도 먹었고 나도 먹은 거고. 표별은 뭐야? 저는 먹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먹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조사 하나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크단 말이야. 이런 걸 나타내는 걸 보조사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다음 부사격 조사에 쓰이면서 자격과 도구 로서, 로써. 자, 상대 부사격 애와 애게. 이건 좀 봅시다. 워낙 중요하니까. 우리가 애는 뭐에 쓰는 말이고 무정물에 쓰는 말이고 애, 개는 뭐에 쓰는 말이고 요거는 유정물에만 쓰는 말이다. 유정물이 뭐라 했어 내가? 동물 이상. 이거를 유정물로 보면 되는 거고 무정물은 식물 이하로 보면 된다. 그러니까 나는 나무에 물을 준 거지 나무에게 물을 주었다 이런 말은 없고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그러는 거지 돼지에 진주를 던지지 마라 이런 말은 없어요. 이거 몇 번 나왔던 거니까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처소 부사격 애와 애선데요. 원래 이 애는 영어의 at, 즉 얘는 고정된 위치를 보는 거고요. 자, 애서라는 거는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그래서 우리 내일 도서관에서 만나자 그러지 도서관에 만나자 이런 말은 없어.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요거는 애서. 이거는 뭐고? 옷에 먼지가 묻은 거고요. 그죠? 근데 이 애서가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는 이거 말고 또 나머지가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거, 출발점, 주어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고마운 마음에서 드리는 겁니다. 근거. 출발점, 서울에서 부산까지에서 출발점. 자, 주어라는 건 뭐야?
자, 우리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회사에서 뭐야? 우리 회사가 상여금을 준 거잖아요. 에서를 가로 바꿔서 말이 되면 이건 뭐다? 주어가 된다. 요것도 또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에와 에서 일단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에서가 또 다시 장소, 근거, 주어, 출발점 이렇게 또 쓰인다는 거 잘 좀 봐주시고요. 자, 용언 가겠습니다. 자, 용언은 이제 본용언과 보조용언. 자, 본용언과 보조용언. 자, 개념만 잡아줄게요. 자, 그가 책을 들고 간다 라는 게 있고요. 불이 꺼져 간다라는 게 있을 때 이때 간다를 잘 봐요. 이거는 누가 봐도 그가 책을 들었다, 그가 간다 해서 두 개의 문장이 하나로 합쳐진 거고, 그럼 얘는 당연히 고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본용언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봐봐요. 불이 꺼져 간다는, 불이 꺼지면 되지만 불이 간다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를 얘는 뭐야? 그냥 시간의 경과만을 나타내는 거지 이것이 정말로 고의 뜻은 여기 없다고요. 이런 개념을 보조용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제 띄어쓰기가 보면은 본과 보는 반드시 띄워야 되지만 본과 보조는 띄웠음을 원칙으로 하되 붙였음도 허용한다. 예, 요까지 본용언과 보조용언 잡아두시고요. 자, 용언의 어미로 가겠습니다. 거기 선어말어미 됐고, 어말어미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 명령형 어미. 예, 이건 반드시 하셔야죠. 자, 이제 우리가 이 명령형 어미에는 딴 게 아니라 아라와 어라인데요. 여기에는 직접과 간접의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2010년도 예,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신경 써서 좀 봐주셔야 돼. 봅시다. 자, 우리가 아라, 어라 요거는 직접 명령이고요. 간접 명령에는 으라를 쓰게 됩니다. 그럼 직접 명령은 뭐냐면 사람을 앞에 놓고 하는 명령, 이게 직접 명령이죠. 요거는 서면으로 하는 말, 즉 신문, 사설 같은 거, 이거는 서면은 요거죠. 그럼 봐봐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직접 앞에 놓고 할 때 대책을 세우다가 기본형이잖아요. 그럼 세우까지가 어간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우가 음성 모음이니까 어라가 오겠죠. 왜? 사람을 직접 놓고 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대책을 누가 봐도 세워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직접 명령은. 근데 서면은 편지야. 편지나 신문을 명령할 때 이때는 기본형이 세우. 여기에 으라는 거는 앞에 모음형을 안 쓴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달라지나 봐봐요. 직접 명령의 경우에는 대책을 세워라가 되지만 간접 명령의 경우에는 대책을 세우라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직접 명령과 간접 명령의 차이 꼭 좀 알아봐 주시고, 그 다음 보조적 연결어미 아어게지고 참고로 보시고요. 자, 활용의 불규칙성. 자, 우리 국어에서 리을 탈락과 의 탈락은 규칙이다 얘기했고, 자, 비읍 불규칙 가겠습니다. 일단 비읍 규칙이다 불규칙이다 이 말부터. 요건 뭐냐면 비읍 규칙이라는 말은 활용할 때 어간의 비읍이 변하지 않는 거. 경찰이 도둑을 잡다, 잡으니 잡아서 잡고 안 변하잖아요. 근데 불규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것이 오나 우로 바뀌는 걸 불규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오로 바뀌는 게 두 개밖에 없다는 거. 곱다와 돕다. 이거를 제가 나머지는 전부 다 뭐로 바뀐다? 우로 바뀐다. 그녀가 너무 아름다워 이래야지 아름다워 이런 말은 없다는 거. 왜? 곱다와 돕다를 제외한 모든 말은 우로밖에는 바뀔 수 없다. 이런 개념을 불규칙이다. 무슨 불규칙? 비읍 불규칙. 근데 이제 이런 거 좀 볼까요? 지영이는 여성스러운 아이야. 과연 이게 우리 국어에 문법적으로 맞는가? 틀렸다는 거죠. 왜? 여기가 잘못됐지. 이건 기본형이 뭡니까? 누가 봐도 이건 기본형이 여성스럽다가 기본형이고요. 그럼 어디까지가 어간이야?
여성스럽까지가 어간이고, 이게 이제 어미니까 빼고, 여기에 관형사형어미 니은이 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비읍이 없잖아요, 지금. 여성스러, 비읍까지 없어지고 니은 붙은 건 안 되는 거고, 요게 비읍 불규칙이거든? 그 뭐로 변해? 우로. 그래서 지영이는 여성스러운 아이야. 이게 맞는 표현이죠. 여기 우가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 왜? 비읍이 우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을 비읍 불규칙이다. 요거 잘 좀 받으시고. 그 다음, 디귿 불규칙. 요거는 뭐 쉽죠. 자, 이 디귿은 원칙입니다. 이것이 어간의 디귿이고요. 그럼 뒤에 이제 어미가 와야 되는데, 이 어미가 자음 어미가 올 때가 있고, 모음 어미가 올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럼 자음 어미가 오면 디귿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 모음 어미가 오게 되면 이게 뭘로 바뀌어야 돼? 리을로 바뀌게 된다. 뭐가? 어간의 리을이. 자, 봅시다. 라면이 붓기 전에 어서 먹어라. 이게 맞는 거고, 라면이 불어 터졌어요. 이게 맞는 거고요. 왜냐하면 뒤에가 자음이 왔잖아요. 그럼 디귿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 뒤에가 모음이 왔잖아요. 그럼 앞에가 뭘로 바뀌어야 돼? 리을로 바뀐다. 라면이 붓기 전에 어서 먹어라. 라면이 불어 터졌다. 예,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르 불규칙 됐고요.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입니다. 여 불규칙. 이 여 불규칙이 뭐냐면 거기 봐봐요. 모음의 어간 뒤에 어미 아어가 붙을 때 얘가 여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하다 하어 안 되잖아요. 하여지요.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거기 에서 보다 봐봐요. 그럼 보다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아가 붙으면 그냥 보아가 돼요. 근데 하다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어를 붙여볼까? 그럼 이게 하어? 안 되잖아요. 하여가 되지. 이런 식으로 어가 되지 않고 여가 돼야 하면 말이 되는 거. 이런 걸 여불규칙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러 불규칙은 딱 세 개밖에 없어요. 이르다, 누르다, 푸르다. 너라 불규칙 딱 하나입니다. 오다. 요거 딱 하나. 그 다음에 어간과 어미가 바뀌는 거에서 요거 특히 주의해야 되는 거. 하얗다. 그럼 하얗까지가 어간. 그 다음에 허옇다. 허옇까지가 어간. 여기에 이를 붙여버리면 일단 뭐가 일어나? 히읗 탈락이 일어나고요. 잘 봐, 지금부터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얘는 하야. 얘는 허여. 그 다음에 이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출제 포인트는 어디야? 여기에요, 여기. 자, 하예가 맞는 거고, 허예가 맞는 거라고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이렇게는 안 된다고요. 즉, 걔가 얼굴이 하얘졌다. 이런 말은 없는 말이에요. 하를 쓰려면 예를 써야 되고, 허를 쓰려면 예를 써야 됩니다. 하예 이런 말 없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어에 잘 봐요. 빨강색 이런 말은 없어요. 빨간색 이게 뭐고요? 빨강이고요. 노란색 이게 노랑입니다. 그럼 이게 뭐야? 빨강색, 노랑색 이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색을 붙이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빨간, 노란, 파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동사와 서술격 조사의 차이를 좀 보겠습니다. 자, 거기 봐봐요. 자, 일단 여기서 동사는 명령, 청유, 현재 진행이 가능하다. 형용사는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제 포인트가 뭡니까?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런 말은 없고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행복하게 지내세요. 우리 국어에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런 말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관형사 가겠습니다. 거기 다른과 어떤의 차이 그거 잘 좀 봐두시고, 적 요것도 마찬가지죠. 적. 자, 명사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조사가 있어요. 관형사
뒤에 조사가 없이 그냥 직접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요. 역사적 사명. 왜? 우리 국어에서 말이에요. 명사를 꾸미는 건 관용사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럼 1번은 왜 역사적 인, 그 이다거든. 이다가 뭐야? 서술격 조사. 그럼 서술격 조사가 붙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고? 명사가 되는 거고요. 부사, 뭐 가급적 이런 됐고요. 자, 그 다음이 8번 감탄사 됐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4. 단어의 형성.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또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죠? 일단 이 단어에는요,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지. 단일어라는 게 있고 복합어라는 게 있고요. 자, 단일어의 개념에는 용언이 아닌 것 이게 있고 용언인 것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복합어의 개념에는 이게 파생어라는 게 있고 합성어라는 게 있고, 그럼 파생어는 다시 접두 파생이 있고 접미 파생이 있고, 접두 파생에도 다시 또 얘는 뭐가 있어? 한정적이 있고 지배적이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한정적이 있고 지배적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얘는 다시 또 관형사형 접사가 있고 부사성 접사가 있고, 자, 합성어에는 통사적 합성이라는 게 있고 비통사적 합성이라는 게 있네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잘 봐요. 단일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용언이 아닌 것에는, 여기서 용언이란 동사와 형용사입니다. 즉 동사와 형사가 아닌 것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나의 형태소로 된 것, 이걸 우리가 단일어라고 그래요. 더 이상 나누면 뜻이 없어지는 거. 예를 들어 뭐 사과, 하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용언인 것, 동사와 형용사는 용언 아니에요. 이거는 뭐와는 관계없다? 이거는 형태소의 개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용언인 것에는.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서 잠깐 좀 볼까요? 자, 봐봐요. 우리가 먹다라는 말이 단일어거든요. 왜냐하면, 자, 먹이 어간이고 다가 어미예요. 그럼 형태소는 벌써 두 개야, 이게. 그렇지만 단일어야. 왜? 뜻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잖아요? 먹다. 그래서 이렇게 동사나 형인 경우에는 형태소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뭐면 돼,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얘는 합성어나 파생어만 아니면 그냥 무조건 뭘로 본다? 단일어로 본다. 뭐인 경우에만. 동사와 형용사인 경우. 그래서 우리가, 자, 먹었다와 먹이다 두 개만 좀 볼게요. 자, 먹었다 같은 경우는 어간,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형태소 3개. 먹이다, 어근, 사동 접사 역시 어미, 형태소 3개. 둘 다 형태소가 3개지만 얘는 단일어고요. 얘는 파생어입니다. 왜? 접사가 있잖아요. 접사가. 얘는 뭐고요?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고요. 얘는 형태소가 3개지만 단일어야. 얘는 뭐가 있기 때문에? 접사가 있으니까 파생어고요. 요거 잡아두십시오. 결국은 뭐야? 용언인 경우에는 형태소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합성어와 파생어가 아니면 단일어로 본다. 자, 이제 복합어라는 건 뭐냐면, 이게 2개 이상의 형태소인데요. 파생어라는 거는 접사죠. 얘는 어근 플러스 접사, 이걸 파생어라고 하는 거고, 접두 파생은 어근의 앞에 붙은 거, 즉 접사의 어근 이렇게 되는 거고, 점미 파생은 점미는 아니지. 그렇지. 얘는 어근이 있고 뒤에 접사가 붙는 거, 꼬리에 붙었다. 얘는 머리에 붙었다, 이 얘기고요.
근데 한정적이다, 지배적이다 이 말 뜻부터. 한정적이란 말은요, 품사를 바꾸지는 못하고요, 그냥 범위만을 제한하는 거, 이런 거를 한정적이다. 지배적은 품사를 바꿉니다. 이게 지배의 개념이고요. 근데 여기서 관형사형은 뭐고 부사는 뭐냐? 관형사형이라는 거는 뒤에 명사, 어근이 명사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 풋사랑 이런 경우죠. 왜? 이 풋이라는 접사가 사랑을 꾸미는 형태니까 마치 관형사처럼 쓰였잖아요. 근데 부사라는 건 뭐냐면 되돌리다 이런 경우지. 돌리다가 동사잖아요. 근데 되가 마치 부사처럼 꾸며준 거잖아. 이런 걸 부사성 접사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죠? 그럼 지배적 접사라는 건 뭐냐면 품사를 바꾸는 거지. 예를 들어 마르다 동사거든요. 여기다가 강마르다 이러면 형사가 되거든. 이런 식으로 품사를 바꿔주는 걸 지배적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전미도 마찬가지죠. 한정이냐 지배냐. 전미도 그럼 한정이라는 거는 뭐야? 품사를 바꾸지 못하면서 제한시키는 거. 예를 들어 집에다가 웅을 붙여봅시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지붕 이렇게 되는데 집도 명사, 지붕도 명사잖아요. 품사의 변화가 없잖아요. 이런 걸 한정적이다. 그럼 지배적이라는 건 뭐냐면 품사를 바꾸는 건데 여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 동사화 접사, 명사화 접사, 뭐 형용사화 접사 이런 식으로 부사화 접사. 그럼 동사화 접사가 붙으면 뭐가 되는 거야? 동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랑 명사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하다를 붙여버리면 동사가 돼버려요. 그럼 명사 접사는 뭐야? 먹다라는 말. 그게 여기다가 명사형, 명사화 접사 기를 붙여버리면 먹기 뭐가 돼버려? 명사가 돼버리는 거고. 다음에 형사화 접사 여성 명사죠. 여기에 스럽이라는 이 접사 붙여버리면 여성스럽다 뭐가 돼버려? 형용사가 된단 말이지. 형용사화 접사. 자, 부사성 접사. 뭐 반듯하다라고 할 때 형용사잖아. 그럼 여기에 이를 붙여봐. 반드시 부사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품사의 변화를 바꿀 수 있는 거. 이런 걸 지배적 접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제 합성법 가겠습니다. 여기서 통사냐 비통사냐 이건데요. 통사라는 말 뜻이 뭐냐면 우리말의 성분 배열 구조와 일치한다. 이거를 통사라 그래요. 그럼 우리말의 성분 배열 구조라는 건 뭐 말이냐면 첫 번째, 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 두 번째, 관형사가 명사 꾸미는 건 당연한 거고, 세 번째가 부사가 동사나 형용사 꾸미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말의 성분 배열과 일치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 예를 들어 힘이 들다에서 요게 생략되면 뭐가 될까? 힘들다. 이게 바로 뭐야? 통사예요. 왜? 조사니까. 관형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 첫사랑. 뭐 가장 대표적인 예죠. 왜? 첫이 관형사, 사랑이 명사잖아요. 자, 부사가 동이나 형을 꾸미는 형태로 된 거. 또 뭐가 있을까? 그러면 뭐 가로막다. 뭐 가장 대표적인 얘기겠지. 가로가 부사, 막다가 동사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말의 성분 배열 구조와 일치하는 거. 이런 걸 통사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비통사는 뭡니까? 우리말의 성분 배열 구조와 일치하지 않는 거. 이게 비통사가 되겠죠. 그럼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부사가 명사를 꾸미는 경우, 그 다음에 어미가 생략된 경우, 요거 두 개. 우리 국어에서 부사가 명사를 꾸미거나 어미는 생략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경우는 우리 문법에 있을 수 없는 건데 이렇게 된 말이 실제로 존재한단 말이야. 우리말의 문법으로 설명할 수 없다. 비통사적이다 이 말이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척척박사야. 척척이 부사고 박사가 명사인데 이렇게 꾸미고 있잖아요. 그 다음 어미가 생략되는 것도 안 돼요. 근데 검푸른 파도라고 할 때 원래는 뭡니까? 고, 푸른 파도겠지요. 그 요 고가 뭐야? 보조적 연결 어미. 근데 어미가 생략되잖아요. 그럼 우리 국어에서 어미의 생략은 불가능하다고요. 근데 어미가 생략됐으니까 이런 걸 뭐라 한다? 비통사적 합성이다. 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쭉 해서 설명 다 했고요.
이제 복잡한 합성법과 파생법, 여기만 잠깐 볼게요. 이게 이제 뭐냐면 다 한 건데 다시 한 번만 더. 자, 젖먹이란 말이 있어요. 그럼 이거 과연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말일까? 자, 요걸 좀 볼게요. 이거는 누가 봐도 젖먹에 이가 붙은 거거든. 그럼 요게 뭐야? 젖을 먹다니까. 요거는 조사니까 조사가 생략된 통사적 합성이죠. 일단 요까지가. 근데 여기에 이가 뭐야? 명사와 접사. 접사가 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성되고 다시 접사가 붙으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데 파생어가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이런 걸 뭐라 했어 우리가? 합성법을 경험한 파생어다. 결론은 파생어다. 이런 경우를 복잡한 합성의 파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장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